코로나19 감염 우려로 LA 총영사관 건물이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기관에서 자국 근로자 대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yorbalinda 지역에 오늘 오후 3시 23분경 3.5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고온건조한 기후 탓에 애플 산불에 이어 산타클라리타에서도 200에이커에 달하는 엘스미어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와 교사노조연합이 오는 가을학기에 대면 수업을 하지 않는 대신 기존 학교 수업 스케줄과 똑같이 수업하기로 잠정적 합의를 맺었습니다. 제11회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가 8월 8일 온라인으로 펼쳐져 남가주는 물론 전국 전 세계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명문대 합격 노하우를 담은 생생 입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바바라 페로 보건국장은 지난 몇 주간 실행한 명령들과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입원한 환자 비율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교육구에서 개학도 하기 전 교직원 약 260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격리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악몽을 아직 씻어내지 못한 뉴욕에서 주말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는 불법 파티가 벌어져 이웃 주민과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추진하는 중국의 인기 동영상 틱톡 인수에 제동을 걸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이어집니다. 특히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까지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면서 국민들도 외출이나 야외 활동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제조업 지표 호조와 애플 등 기술주 강세 지속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맑은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0도,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8월 3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LA 총영사관 건물이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영사관 민원실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LA 총영사관이 오늘 방역 조처에 들어갔으며 민원인들의 안전을 위해 LA 총영사관은 이번 한 주일 동안 민원실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수많은 민원인들이 드나드는 LA 총영사관이 민원실 직원의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LA 총영사관 건물을 폐쇄하고 방역 조처에 들어가면서 총영사관마저 코로나19에 뚫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민원실 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일요일인 지난 2일 오후 가까이 지내는 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영사관에 보고했으며 영사관은 프로토콜에 따라 3일 총영사관 건물 전체를 폐쇄하고 방역 절차를 마쳤습니다. 해당 민원실 직원은 3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2, 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사관은 3일부터 오는 금요일인 7일까지 이번 한 주일 동안 기본적으로 민원실 업무를 전화상으로만 진행하고 긴급한 경우에만 사전 약속을 통해 대면 업무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황인상 부총영사입니다. 확진자 내지는 확진자와 긴밀히 접촉한 그 사람이 이제 영사관 또는 대사관 내에 발생을 할 경우에는 일단은 그 건물 전체에 방역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 그 확진 의심자는 격리해서 조속 이제 그 테스트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그 의심자와 또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업무를 했던 그 직원들의 경우에도 재택근무라든가 일단은 사무실에서 벗어나서 가급적이면 이제 그 의심자의 그 상황을 보아가면서 테스트를 받도록 권고하고, 최소한 그 대면적인 접촉은 줄이도록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그렇게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은 기본적으로 이번 주에 영사관에 방문 스케줄이 잡혀있는 민원인들의 예약을 일주일 연장해 다음 주 동시간대로 예약을 옮기기로 하고 연락처가 있는 민원인들에게 이를 통지한 상태입니다. 비민원실 업무는 이번 주 동안 재택근무와 공간 내 업무를 혼용한 이원 근무제로 전환하고 가능한 한 대면 업무를 피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민원인이 만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될 경우 전 공관 직원들이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아야 하고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거쳐야 해 자칫 장기간 공관 업무가 마비될 수 있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화장실과 식당 등 공간 내 공동구역에서의 감염 위험이 가장 높기 때문에 해당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민원실 직원들 간의 감염이 가장 우려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공관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고 민원인과 직원 사이에 투명 칸막이가 설치돼 있어 민원인과 직원 간의 접촉을 최대한 막아놨지만 영사관에는 매일 백수십여 명의 민원인들이 찾고 있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민원실 예약 연기 관련 문의는 전화 213-385-0412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요바린다 지역에 오늘 오후 3시 23분경 3.5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약 2분 후 요바린다로부터 2.2마일 동쪽으로 떨어진 플라센티아 지역에 2.0 규모의 여진이 보고됐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리버사이드 체리밸리 지역에서 발생한 애플파이어로 오늘 오전 현재 26,450에이커가 전수되는 등 산불이 좀처럼 꺼지지 않으면서 오클랜드 커뮤니티 인근 주민들은 강제 대피 명령과 자발적 대피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8천여 명에 가까운 주민들에게 해당 대피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애플 산불 진화와 확산을 막기 위해 소방관 2,200여 명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현재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건물 2채 이상이 전소되면서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은 5%가 진행됐으며 소방당국은 산불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공건조한 기후 탓에 남가주의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애플파이어에 이어 산타클라리타에서도 오늘 엘스미어 산불이 발생해 200에이커가 소실됐습니다. LA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32분경 산불이 발생했으며 현재 14번 프리웨이 방면 엔텔로밸리부터 엘오로까지 더길러 드라이브와 뉴홀 에비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산타클라리타 지역 5번 프리웨이 인근 14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 차량 진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현재 진화율은 0%입니다. LA 통합교육부와 교사노조연합이 오는 가을학기 수업 방식에 대해 잠정적 합의를 맺었습니다. 합의에 따르면 오는 8월 18일 날 시작하는 가을학기에 대면 수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는 대신 기존 학교 수업 스케줄과 똑같이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학교 수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15분까지 진행되며 기존 학교 수업과 같이 소규모 그룹을 이용한 강의 방식, 출석 체크, 개인 능력 향상 또는 소규모 그룹을 통한 사회성 교육, 감성 교육 등을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기로 했으며 집에서 일하는 교사들과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유연한 스케줄을 제공하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선생님과 1대1로 미팅할 수 있는 오피스 아워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어스틴 뷰트너 교육감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영어를 읽고 배우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깨달았고 특히 장애나 특별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진행하지 못할 때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라고 얘기하고 영어와 수학 등 온라인 수업만으로 교육을 따라오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예약제로 운영해 토요일 1대1 또는 그룹 과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을 위한 차일드 케어 환경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8월 18일 개강하는 LA 통합교육부 학교들은 첫날과 이틀날에는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해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물건과 교과서 등을 교육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에 LA 통합교육부는 교사들이 주당 20시간만 일하도록 했는데 지난 봄학기 온라인으로 진행된 학교 교육이 부실했다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올 가을학기 온라인 교육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LA 통합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학부모들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스틴 뷰트너 교육감은 비록 8월 달에 대면 수업은 진행할 수 없지만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교육 방침을 지킬 것이라면서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같이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업은 곧 추후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케빈 뉴섬 주지사는 LA 카운티를 포함한 주정부 워치리스트에 들어간 카운티의 대면 수업 재개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킨더가든과 초등학교의 경우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오전과 오후 수업반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또는 페이스 실드 착용이 의무화된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11회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가 8월 8일 온라인으로 펼쳐져 남가주는 물론 전국 전 세계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명문대 합격 노하우를 담은 생생 입시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련 소식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대 최고의 대학 입학 세미나인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가 미주 한국일보와 라디오서울, 한국TV 공동 주최 엘리트 교육그룹 주관으로 이번 주 토요일인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UC와 아이비리그의 전현직 입학 사정관과 교육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대학 입시 정보를 제공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대입 정보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칼리지 엑스포에서는 셸리 앵거 전 UC 버클리 입학 사정관이 연사로 나와 코로나19 시대에 변화하는 대입 트렌드를 소개하고 빈센트 김 전 예일대와 유펜 입학심사위원, 랜돌프 아귤레스 UC 입학심사위원 등이 UC와 아이비리그의 대입 전략을 설명합니다. 표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합니다. 엘리트 학원의 NDE 원장입니다. SAT 혹은 ACT 시험이 이와 같이 테스트 옵셔널로 변경됨으로 해서 학교 GPA와 AP 테스트 그리고 SAT 서브젝트 테스트가 합격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의 가치가 점점 중요해지므로 학부모님과 특히 올가을에 10학년 혹은 11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학교 공부 즉 GPA와 매년 5월에 있는 AP 테스트 그리고 매년 6월에 많이 보는 SAT 서브젝트 테스트에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라이언 리 A1 컬리지 프랩 디렉터와 마리김 아이보리 우드 대표는 아이비리그 합격을 좌우하는 과외 활동과 에세이 준비 요령을 제공하며 리차드 명 AGM 대표는 학자금 보조 신청 방법과 대학 학자금 급여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드미션 메스터즈의 진아김 원장입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교 수업이나 과외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은 대학에서 또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또 이번에 이런 사태로 인해서 비중이 커질 에세이와 추천서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가장 엑기스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세미나에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한국일보 온라인 칼리지 엑스포의 사전 등록은 웹사이트 ktcollegeexpo.com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미리 사전 등록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특혜가 한 가지 있는데요. 저학년인 6, 7, 8학년들의 영어와 수학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인 SSAT와 9학년부터 11학년까지의 영어와 수학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미국 대학 입학 시험인 SAT 시험을 무료로 보게 해드리며 8월 8일 행사 이후에 채점하여 저희 엘리트 학원에서 직접 학생들에게 시험 결과를 알려드리며 동시에 맞춤형 개인 교육 상담도 진행될 예정이오니 꼭 사전 등록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사전 등록 없이 온라인 칼리지 엑스포에만 참여하려면 중 웨비나 링크 zoom.us/j/8198-9313-204로 바로 접속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연방기관에서 자국 근로자 대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행정명령은 연방기관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아웃소싱하기 전에 미거주자와 영주권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특히 숙련 노동자에 대한 H-1B 비자를 겨냥한 것이며 노동부는 고용주가 H-1B 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 노동자를 대체하는 일자리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더 힐은 전하고 있습니다. H-1B 비자는 숙련 노동자를 위한 것으로 기술산업에서 흔하며 비자 소지자는 수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 행정부의 한 관리는 연방기관 계약자들이 숙련 업무에서 미국 근로자보다 임시 외국인 노동력 도입을 위해 H-1B 비자를 사용하는 데 대한 조사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식에서 연방정부가 소유한 테네시강 뉴역개발공사가 일자리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아웃소싱한 것을 비난하며 테네시강 뉴역개발공사 이사회 의장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네시강 뉴역개발공사 이사회에 스킴 톤슨 의장과 다른 이사 1명 등 2명을 해임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면 다른 이사도 해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TVA가 기술 작업의 20%를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에 아웃소싱하겠다고 발표한 후 나왔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테네시강 뉴욕개발공사의 조치로 200명 이상의 미국 숙련 기술자가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돼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고 AP통신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추진하는 중국의 인기 동영상 틱톡의 인수에 제동을 걸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시한은 45일로 제한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인기 동영상 플랫폼 틱톡 퇴출을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과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매각 협상에 제동을 걸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I don't mind if whether it's Microsoft or somebody else, a big company, a secure company, very American company, buy it. 틱톡 인수 협상 시한은 45일로 제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1일부터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행정명령 조치를 9월 15일까지 미루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틱톡은 중국이 통제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It's probably easier to buy the whole thing than to buy 30% of it, because they say, how do you do 30%? Who's going to get the name?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이 미국민의 개인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넘겨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제재를 예고해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틱톡 인수 추진에도 기업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며 강경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업이 인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배경에는 10대 표심이 작용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인수에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에 틱톡의 주 사용층인 10대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셉니다. 일부는 캐나다 주소로 접속해 틱톡을 계속 쓰자는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투표가 가능한 연령층입니다. 한편에선 트럼프 특유의 협상 방식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인 뒤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조성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성명에서 철저한 보안 검토를 통해 미국에 적절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자신의 치적 중 하나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 추진과 관련해 틱톡 매각 수익의 일부를 미국에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틱톡의 미국 내 영업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할 경우 매각 수익의 큰 비율을 미 정부가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 소유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의 앱을 매각할 가능성이며 따라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든 MS로부터든 수익금의 몫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낮에는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에게 틱톡 인수 거래와 관련해 상당한 대가가 미국 국고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미 기업이 틱톡을 사더라도 상관없다며 인수 승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이 우편 투표와 관련해 행정명령을 내릴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다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우체국이 이번 2020년 선거에서 우편 투표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대선에서 우편 도입을 추진하는 네바다주에 대해 소송을 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도 불법적인 심야 쿠데타에서 네바다 주지사는 공화당 그 주에서 승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법정에서 보자고 소송을 위협한 바 있습니다. 이는 어제 민주당이 주도하는 네바다주 의회가 모든 유권자에게 자동으로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반응입니다. 대선 연기론에서는 한 발 뺐지만 우편투표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며 우편투표는 부정선거의 프레임으로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는 한편 행정명령 발효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우편투표 확대 움직임에 대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뉴욕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회사가 금융, 보험 사기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이러스 벤스 주니어 맨해튼 지검장은 법정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 관행에 관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작년 언론 보도들이 트럼프 대통령 납세 자료 제출 요구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근거로 제시한 기사들이 트럼프 그룹에서 광범위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범죄 행위에 강한 것들이라고 붙였습니다.
이날 벤스 지검장이 언급한 언론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에 관한 탐사 보도와 트럼프 대통령의 옛 집사이자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의외 증언에 관한 기사들을 가리킨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해당 기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기관과 보험사들의 자신의 순자산과 부동산 가치를 불법적으로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날 문건은 검찰이 기존에 알려진 성추문 입막음용 돈 지급에 관한 조사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회사의 사기 혐의 가능성까지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측은 검찰의 납세 자료 제출 요구가 부당하다며 이에 응하지 않고 지리한 법정 공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교육구에서 개학도 하기 전 교직원 약 260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격리됐습니다. 새 학년도 개학을 앞두고 미국에서 대면 수업 재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지아주에서 대규모 코로나19 발병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조지아주의 최대 교육구인 그위넥 카운티 교육구는 교직원 약 260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감염자에 노출돼 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위넥 카운티 교육구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개학 계획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주도인 애틀랜타 대도시권에 속해 있는 이 교육구에서는 당초 이달 12일 온라인 수업으로 새 학기를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교육구 대변인 슬론 로치는 지난달 30일부로 교직원 약 260명이 코로나19 감염이나 환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에서 배제됐다며 새롭게 보고된 사례도 있고 업무에 복귀한 사람도 있어 이 숫자는 더 유동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악몽을 아직 씻어내지 못한 뉴욕에서 주말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는 불법 파티가 벌어져 이웃 주민과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4개의 바를 갖춘 리버티 벨이라는 이름의 유람선이 토요일인 지난 1일 저녁 170명 이상의 승객을 태우고 3시간 동안 강 위에서 불법 선상 파티를 벌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뉴욕 셰리프국은 공동 선주 2명을 무면허로 바와 클럽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체포하고 선장에게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불법 파티를 적발한 것은 강변에 사는 아파트 주민의 제보 덕분이었습니다. 이 홀랜드는 이 선박에서 파티를 즐기던 군중을 보고 매우 놀랐다며 명백히 우리 지역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람선 파티 적발은 팬데믹 와중에 벌어지는 무분별한 사교 활동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뉴욕타임스는 평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5일 뉴욕주 햄프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대규모 콘서트가 논란이 된 지 꼭 일주일 만에 벌어진 사건이어서 더욱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트위터에 데버라 벅스 백악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태스크포스 조정관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을 잇따라 비난해온 데 이어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선 핵심 당국자를 또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날 트윗은 벅스 조정관이 어제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보이는 건 3월, 4월과 다르다. 엄청나게 광범위하다며 미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벅스 조정관은 인터뷰에서 펠로시 하원의장이 자신에게 신뢰를 별로 두지 않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벅스 조정관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파우치 소장이 경제 정상화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의견을 달리했다가 잇따라 공개 저격의 대상이 된 데 이어 이번에는 벅스 조정관이 타겟이 된 셈입니다. 로컬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출범 4주년을 맞이해 8월 한 달 동안 신규 예금 계좌를 오픈하는 모든 고객의 이름으로 한 계좌당 $50를 유나이티드 웨이 팬데믹 구제 기금으로 기부합니다. 이번 기부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커뮤니티와 고객 간 나눔의 기쁨을 함께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유나이티드 웨이 팬데믹 구제 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건강과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과 소수계 커뮤니티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들을 돕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팬데믹 구제 기금은 최근 LA 한인회, KYCC, 이웃케어 클리닉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이어집니다. 특히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까지 많은 비가 쏟아진다는 전망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서울은 비가 숙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경기도 가평 지역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내리지 않는 서울도 오전 중에는 다시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서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충청과 경북 북부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난 1일부터 지금까지 경기 안성 일중면에는 400mm가 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요. 서울 도봉구도 261mm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까지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는 시간당 50에서 100mm,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120mm가 넘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총 강우량으로 살펴보면 내일까지 많은 곳은 5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영동과 충북 북부 또 경북 북부 지역에도 150mm 이상의 적지 않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4호 태풍 하구핏은 조금 전 새벽 4시경 중국 푸저우 부근에 상륙했고요. 오늘 밤이면 상하이 부근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태풍의 앞자리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계속해서 국지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니까요. 피해가 심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여름 휴가를 취소했습니다.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면서 국민들도 외출이나 야외 활동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주 휴가를 취소했습니다. 지난 주말 경남 양산 사저에 내려갔다가 여름 휴가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결국 휴가를 쓰지 않고 청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일본의 추가적인 수출 규제 조치 발표를 앞두고 여름 휴가를 취소하고 집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참모들에게서 상황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나 붕괴 우려 지역 등은 사전에 철저히 통제하고 주민들도 대피시켜 안타까운 희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구조 과정에서 소방구조대나 경찰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는 주문도 함께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방송사가 기상 상황과 위험지역 정보, 주민 행동 지침을 빠르고 상세하게 제공하라고 당부하면서 국민의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재난 안내 방송에 귀를 기울이면서 외출이나 야외 활동에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피해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특별 재난지역 지정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에 한 차례, 지난해에는 태풍과 산불 때문에 3차례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됐습니다. 지자체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협의해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면 문 대통령이 제거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관에 대해 귀임 발령을 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불러 이번 조치를 설명하는 한편 공식적인 사법협력 요청 없이 언론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점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YTN입니다. 외교부가 2017년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A 외교관을 현 근무지인 아시아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오도록 조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하던 뉴질랜드 총리의 통화에서 관련 문제가 언급된 지 엿새 만입니다. 외교부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불러 뉴질랜드 정부가 형사사법 공조나 범죄인 인도 요청 등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절차 없이 언론을 통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성추행 문제에 대한 적극적 문제 제기가 없었고 정상통화 전 외교당국 협의에서도 의제로 올리지 않다가 통화에서 갑자기 언급한 점은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특권 면제를 포기하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뉴질랜드 총리와 외교부 장관의 이딴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A 외교관 개인은 특권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해당 사항이 없고 우리 대사관에 대한 특권 면제는 포기하지 않는 게 국제사회에 공인된 조치라는 겁니다. 지난 3년간 사건 경위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과 본부, 뉴질랜드 경찰에 사건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접촉의 강도나 부위 등에 대한 진술이 바뀌고 있는 점, A 외교관과의 중재 과정에서 정신적, 경제적 피해 보상을 원했지만 조건이 안 맞아 결렬된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A 외교관 귀임 조치 이후 추가 징계를 할지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보톡스 주사가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톡스를 맞는 것은 대개 주름을 없애는 등 미용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부가적으로 기분이 개선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UC 샌디에고 캠퍼스 연구진은 보톡스 주사를 맞은 적이 있는 4만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미식품의약국 FDA가 수집한 이 데이터는 원래 보톡스 주사의 역효과를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마주름이 심각할 때, 요실금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근육에 쥐가 났을 때, 그리고 심하게 땀을 흘릴 때 보톡스 주사를 맞았습니다. 주사를 맞는 위치는 이마나 목, 팔이나 방광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울한 증세가 있는 이가 보톡스 주사를 맞은 경우 다른 치료를 받은 이들에 비해 그 증세가 40에서 88%까지 가벼워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임상의들은 종종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 주사를 맞은 이들에게서 우울증이 경감되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심각했던 이마주름이 엷어지고 험악했던 인상이 부드러워지자 다른 이들과의 관계 또한 원만해진 결과일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를 통해 실제 메커니즘은 더 복잡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수석 저자인 루벤 아바기안 교수는 보톡스 주사가 감정을 다스리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또 보톡스 주사가 만성질환 치료에 쓰이기도 하는 만큼 기분 개선은 기저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부수적인 열매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2억 6천만 명이 넘습니다. 아바기안 교수는 그런 이들에게 우리 연구는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며 이미 임상 실험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제조업 지표 호조와 애플 등 기술주 강세 지속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36.08포인트, 0.89% 상승한 26,664.4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3.49포인트, 0.72% 오른 3,294.6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57.52포인트, 1.47% 상승한 902.80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장중 및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제조업 지표가 개선되면서 투자 심리를 지지했습니다. 미국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둔화한 점도 안도감을 제공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핵심 기술주 강세도 이어졌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2.49% 급등했고 산업주도 0.4%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발 제조업 분풍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8% 오른 41.01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0.92% 오른 43.92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공급관리자협회가 발표한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4.2로 최근 15개월간 가장 높은 수치를 찍은 것이 투자 심리를 부추겼습니다. 공급관리자협회가 기준선인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의미합니다. 국제 금값은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1% 오른 1986.3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약세를 보이던 달러와 가치가 반등하면서 외국인 금 투자 수요가 위축된 영향으로 상승폭이 제한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름폭이 적기는 했지만 이날 종가는 이 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운 것입니다. 구글이 보안 전문 기업 ADT와 손잡고 스마트 홈 시큐리티 서비스를 공동 제공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ADT 지분 6.6%를 4억 5천만 달러에 매입하고 장기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구글과 자회사 네스트의 보안 하드웨어와 서비스를 ADT에 설치, 감시 네트워크 서비스 등과 결합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짐 디브리스 ADT 최고 경영자는 구글 홈 미니, 네스트 와이파이 등 구글의 인기 제품을 ADT의 관제센터에 연결하는 작업을 올해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또 공동 마케팅과 제품 개발, 임직원 훈련 등에 추가로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체 치료제 개발을 위한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막바지 단계인 이번 시험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미국 내 요양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CNBC 방송이 전했습니다. 최대 2,400명이 참가하는 3상 시험에는 릴리와 캐나다 생명공학업체 앱셀레가 공동 개발 중인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가 취약계층의 감염률을 낮추는 예방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험에 성공하면 연말까지 미국 연방정부의 사용 승인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습니다. 릴리 최고 과학 책임자인 데니엘 스코프론스키는 코로나19는 요양원 거주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며 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약을 가능한 한 빨리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릴리 외에 리 제네론 등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도 비슷한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를 만들어 시험 중이라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 폭염이 이어진 남가주 지역 오늘도 여전히 고온건조한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오는 수요일까지 산불 위험이 높은 수준이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기온이 내려가겠고 오는 수요일부터는 LA 지역의 낮 기온도 70도 중반대까지 내려가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고 다소 선선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1도, 밤 최저 기온 64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84도, 65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94도, 57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1도, 밤 최저 62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늦게 흐려지면서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고 밤 최저 기온 66도입니다. 한국은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까지 많은 곳은 5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84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5도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3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